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초부터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시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지만 해외여행도 나가지도 못하고 국내 어디 마음 놓고 여행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정기를 지나고 조금씩 상황이 진정되면서 이제는 여러 국가들이 경제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인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현 사태로 폭락장을 연출했었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C19의 충격이 본격 반영되는 2분기의 실적 악화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증시의 상승세는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불이 붙은 것인데요. 중국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도 현 사태로 급격히 줄어든 전기차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전기차 정책을 다시 손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에서 5일까지 이어진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 구매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통상 전기차 시장의 비수기인 5월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 및 확대 정책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테슬라 전 시장도 시승을 원하는 고객이 긴 줄을 서고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테슬라 전 시장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된 후 테슬라 가격이 인하됐고 연휴 기간 전 시장 방문 고객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브랜드인 광저우 자동차, 비아디 등도 연휴 기간 방문객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내수 시장은 2000년 이후 연간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세계 최대 차 시장의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2018년부터 역성장세로 전환하며 뚜렷한 침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파로 올해 1분기에도 중국 자동차 업계는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기차 부분의 소비 회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3일 중국 정부는 원래 올해로 종료 계획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테슬라의 가격 할인 등 이슈로 뜨거워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높아진 관심은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09년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에 힘입어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자동차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00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2019년 120만 6천 대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전기차 보유량은 381만 대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2019년 시장이 침체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커졌지만 가정용 자동차 수요는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유명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전기차의 60%는 가정용 차량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연장 지급 방안에 힘입어 올해 가정용 전기차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크게 테슬라와 테슬라의 경쟁 상대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테슬라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에 중국산 부품 사용 전략까지 더해져 중국 소비자들의 테슬라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3 부품 가운데 30%가 중국산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7월까지 부품의 중국산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올해 연말까지 중국산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산 부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동차 판매 가격도 인하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기술력보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테슬라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많은 육성 정책을 포함하여 테슬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도 각종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배터리 충전 방식이 아닌 배터리 교체 방식,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보다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더 길게 만들기도 하면서 테슬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경쟁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 비중이 점점 늘어 2040년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넘어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전기차 88,400대를 판매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 29%로 1분기에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3대 중 1대는 테슬라인 셈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위협을 느끼면서 전기차 시장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르노-닛산, 폭스바겐 그룹, 현대기아차가 뒤를 이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차세대 유망 투자 분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테슬라도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31% 이상 늘었고 순이익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덕분에 테슬라 주가는 작년보다 4배 이상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대표 주가 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 터지는 전기차 회사들의 싸움에 따라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입니다. 2025년 세계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세계 리딩 산업이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가 오랜 기간 동안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배터리 시장 분석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23% 성장해 올해 약 62조 원에서 2025년에 19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8% 증가하는 데 그치고 2025년에는 1,50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배터리 시장 성장은 전기차 성장에 힘입은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기업 상위 10개사는 한중일 3개국이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한국 순으로 3개국의 시장 점유율은 86.9%에 달했는데요. 2020년 들어서도 3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독점 흐름은 이어져 1분기 누적 기준 전체 9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한국 회사들이 점유율을 1년 만에 2배 이상 높이면서 73.6%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성장해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S&E 리서치 관계자는 파나소닉과 CATL의 양강구도에서 LG화학의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되면서 흥미로운 삼강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순위가 모두 올라 4위 7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잠시 폭락했었지만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이전 수준을 넘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원인은 다양한 완성차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배터리 수요로 인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일본 배터리 기업들과 달리 유럽, 미국 지역에 공격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테슬라, 현대기아차,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제규어, 르노, GM, 볼보, 포드, 지리자동차 등의 골고루 제품을 공급하며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삼성 SDI도 BMW, 르노, 제규어, 랜드로버 등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현대기아차, 다임러, 폭스바겐, 포드와 함께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도 배터리를 제공하는 등 완성차 업체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거래선을 다양화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업계 관계자는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의존도가 심하고 중국 기업은 주로 중국 완성차 업체의 제품을 공급한다며 국내 기업은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거래선을 갖춘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 내수 시장 위주로 공략하던 CATL은 2030년 중국과 유럽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국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유럽, 중국, 미국 등 공급처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정책을 도입 중인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 적중하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배터리 3사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재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제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C19로 인한 유럽 자동차 시장 변화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등 판세를 좌우할 변수가 도처에 깔려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가솔린차 공급이 늘어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배터리 3사가 해외 전기차 배터리 업체보다 탄탄한 공급망과 재무구조를 갖춰 이런 위기 이후 오히려 시장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 또한 세계를 압도할 만큼의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키이스트 연구진이 리튬 배터리의 용량을 최대 25%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실리콘을 음극 소재로 사용하는 기술로 기존 리튬 배터리의 음극 소재인 흑연보다 에너지를 4배 이상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가 최소 1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진은 리튬 공기 배터리용 에너지 저장 전극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10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빠른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산업도 반도체와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